호주님 안녕하세요. 또 금요일이네요. 안녕하세요. 진짜 한 주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공깃밥이랑 나이만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댓글 보니까요. 질문이 거의 한 방향으로 쏠려 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손실 중인 코인 지금 정리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거의 절반이 넘더라고요. 이게 진짜 요즘 모두의 고민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AI에 관련된 주식들 투자하신 분들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더 가도 되나? 아니면 지금 익절해야 되나? 싶으신 생각이 들 거고요. 반대로 코인만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주식시장으로 넘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언제 팔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팔아야 되느냐,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사야 되는지 이거 하나를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요. 사람들이 매도 결정할 때 수익률부터 보잖아요. 근데 코주님은 이게 틀린 출발점이라고 예전에 하셨거든요. 이거는 진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매도를 수익률로 판단하면 거의 다 틀릴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올랐다고 비싼 게 아니고요, 반대로 빠졌다고 또 싼 것도 아니거든요. 가격은 그냥 그 순간의 숫자일 뿐인데 많은 분들이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하시죠. 중요한 건 그 자산이 지금도 보유할 이유가 살아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코인도 똑같아요. 단기 급등했다고 무조건 더 잘 올라갈 거란 보장도 없고, 많이 빠졌다고 그 종목이 무조건 저점이라는 뜻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잡아볼 핵심은 언제 팔아요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점으로 팔아야 될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에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이거 한번 짚고 가볼게요. 이거 진짜 아마 대다수가 하고 있는 실수일 것 같아요. 수익난 자산은 너무 빨리 팔고요, 손실난 자산은 너무 오래 들고 가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좀 이익은 빨리 확정 짓고 싶어 하거든요.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해, 일단 익절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오르고 있는 주식을 일찍 팔아버립니다. 근데 손실이 나면은 인정을 또 못해요.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확신이 다 사라진 자산을 계속 들고 가는 거죠. 이걸 식당에 비유해 보자면 진짜 이상한 일이거든요. 매일 줄 서서 팔리는 메뉴는요, 여기서 더 잘 되면 어쩌지? 하면서 메뉴판에서 빼버리고, 손님이 안 찾는 메뉴는요, 언젠간 뜰 거야 하면서 끝까지 남겨두는 거죠. 이런 식당이 있다면 어떻게 보이세요? 근데 우리가 주식이랑 코인은 진짜로 이러고 있거든요. 잘 오르는 종목은 불안해서 빨리 팔고, 빠지는 종목은 본전 미련에 끝까지 들고 가는 거죠. 진짜 식당으로 들으니까 진짜 와닿네요. 그쵸. 그리고 요즘은 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코인 손실 정리하고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야 되나요? 국장 가야 되나요? 근데 이거 답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코인은 위험하고 주식은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또 틀린 답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어요. 희망회로로 버티는 거랑 투자 원칙으로 버티는 거랑 이 두 개를 꼭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처음 그 자산을 산 이유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건 원칙으로 버티는 거예요. 시장 사이클상 한 번 빠지고 내러티브가 다시 또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언젠가 오르겠지, 이것뿐이라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희망 고문일 뿐이죠. 만약 손실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정리하시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매도 기준점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제가 PD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물려있는 종목 지금 다시 사라고 하면 사실 건가요? 만약에 망설이거나 대답을 못하시면 그 종목은 매도 기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금 가시당했는가 질문을 실제로는 어떻게 점검하면 좋을까요? 저는 네 가지로 잘라서 보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자산을 처음 산 이유가 아직 살아있는지, 그거를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자산의 장기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가격에서도 다시 살 만큼 매력적인지, 그리고 네 번째, 이 자금을 더 좋은 기회에 배치할 수 있는지. 4개 중에 2개 이상 해당이 안 되면 진지하게 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걸 5분 룰이라고 부르거든요. 누가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이 회사를 왜 들고 있는지 5분 이상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2개 이상에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5분이 짧은 것 같죠? 진짜 어려워요.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왜 지금 사야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성장할 건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데 그걸 왜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거를 내 입으로 설명 못한다는 건 나중에 해당 종목 가격이 하락할 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정도 설명이 안 되는 종목은 들고 있어봤자 자금만 잡아먹어요. 그래서 매도의 본질적 의미는요, 수익이 났으니까 판다가 아닙니다. 투자할 이유가 깨졌으니까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투자할 이유가 살아있으면 조정은 기회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수익이 나서 매도할 때도 너무 아까우실 거예요. 근데 투자할 이유가 깨졌으면 손실 중이어도 정리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케이스로 한번 봐볼게요. 네. 주식에서 이 기준 적용하면은 어떤 모습이에요? 실제로 많이 보이는 케이스를 한번 짚어드릴게요. 21년도 유동성장 끝물에 다들 막 이제는 플랫폼 시대다 라면서 막 네이버나 카카오 사신 분들 많죠. 그 당시 고점 가격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이버가 46만 원대, 카카오가 17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그 후로 한참 빠져가지고 지금도 네이버는 20만 원대 한 후반 정도 되죠. 그리고 카카오는 4만 원대 정도 할 겁니다. 4년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점은 오븐롤을 일찍 적용하신 분들은 손실을 줄이셨을 거고요. 본전 오면 팔 거야. 본전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하셨던 분들, 계속 잡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도 못 빠져나오고 있을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비슷하죠. 상장 직후 분위기가 좋을 때 62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다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더디게 자라면서 한참 빠졌죠. 최근에야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덕분에 회복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만 고점 회복은 아직이고요. 이런 케이스들이 다 오븐룰을 늦게 적용한 케이스인 겁니다. 내가 자주 보는 뉴스나 기사에서 좋다고 하니까 막 따라 사거나 아니면 막 친구가 막 좋다고 그래서 야 이거 한번 사봐 돈 벌 수 있어 무작정 사는 케이스가 진짜 많거든요. 한번 피디님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품을 살 때는 막 쿠팡이랑 네이버 최저가 엄청 꼼꼼하게 몇 날 며칠 비교하면서 사잖아요. 근데 주식이나 코인은 친구가 좋다는 한마디에 몇 천만 원씩 그냥 훌라당 사버립니다. 늦으면 돈을 못 벌까 봐. 사실 앞뒤가 바뀐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짚고 갈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좋은 투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품으로서 좋은 거랑 주식으로서 좋은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좋아하는 마음과 매매 판단은 분리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근데 코인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다른 질문 하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코인은 오분율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뭐 회사도 아니고 매출도 없고 재무제표도 없잖아요. 그리고 코인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쉽지 않죠. 일단은 코인은 주식이랑 똑같은 기준으로는 좀 못 보죠. 그래서 코인에만 좀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룰이 뭐냐면 매크로랑 유동성을 보셔야 되는데요. 코인은 리스크성 자산이죠.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 자산은 돈이 풀려 있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좋을 때 상승을 하죠. 반대로 돈이 마르거나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제일 먼저 빠지죠. 그러니까 코인을 들고 갈지 말지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매크로 환경이 좋은가? 중동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없고 전반적인 매크로 흐름이 우호적이다. 이러면 리스크 자산이 갈 수 있는 환경이죠. 근데 지정학적 충돌이 터지거나 경기 침체 신호가 강해진다? 고금리의 고물가, 거기다 채권 금리까지 높다? 그땐 위험자산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이 충분한가? 이 부분인데요. 쉽게 말하면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느냐입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 돈이 도는 상황이라면 유동성이 좋은 거죠. 코인과 같은 위험성 자산 시장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인 자체를 들여다보기 전에 판이 깔려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항상 대전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매크로 좋고 유동성 좋다 그러면 전재산 받아도 되나요? 커피가 진짜 쓰네요 오늘. 피디님 제발 좀 진정하고요. 일단은 보조지표를 좀 한 번 더 보셔야 되거든요. 코인은 결국 기관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걸 보는 데이터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ETF 유출입.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는지 아니면 빠지는지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데이터가 나오는데 자금이 들어오면 기관이 사고 있다는 신호고요. 계속 빠지면 기관이 발을 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인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다른 거래소보다 더 비싸게 형성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코인베이스는 미국 기관들이 주로 쓰는 거래소죠.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건 미국 기관 수요가 강하다는 직접적인 신호거든요. 정리하자면 매크로, 유동성으로 일단 먼저 대전제 판을 보고요. ETF랑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으로 기간이 진짜 들어오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코인은 위험성 자산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은 절대 높게 가져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인은 변동성이 정말 큰 자산이죠. 하루에 10에서 20% 빠지는 거는 그냥 다반사죠. 그래서 본인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주식이랑 원자재, 현금까지 같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전체 자산의 5%에서 많아야 10% 정도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가져가시면 코인이 한 번에 빠질 때 전체 포트폴리오가 휘청거리고 그러면 진짜 팔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도 흔들리게 돼요. 결국 그럼 얼마를 들고 가느냐가 코인에서는 종목 선택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훨씬 중요하죠.
주식은 뭘 사느냐가 절반이지만 코인은 얼마나 사느냐가 전 더 크다고 봐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주가가 많이 빠지면 이제 싸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반토막 코인이나 70% 빠진 주식 보면 싸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진짜 중요한 구분인데요.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중고차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좋은 차가 일시적으로 할인된 거라면 그건 기회죠. 저라도 빨리 사고 싶어요. 근데 엔진이 고장난 차라면 아무리 싸도 좋은 차가 아니죠. 주식도 코인도 똑같습니다. 시장 전체 조정 때문에 좋은 자산이 같이 빠진 건지 아니면 그 자산이 갈 환경 자체가 망가진 건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엔진이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는 매출 성장, 그리고 산업 경쟁력, 그리고 기술력, 시장 점유율 같은 걸 말하고요. 코인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 환경이 우호적인가, 유동성이 충분한가, 기관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런 게 살아있는데 가격만 빠진 거다? 그러면 진짜 할인 기회겠죠. 근데 매출 성장이 깨지거나 매크로가 망가졌거나 혹은 지정학적 위기로 위험 자산이 통째로 외면받는 이런 상황이라면 가격이 빠진 게 아니라 판 자체가 깨졌다고 볼 수 있죠. 같은 70% 하락이어도 판이 살아있을 때 하락한 건 할인이고요. 판이 깨져 있을 때 하락한 건 고장난 차예요. 그러니까 반토막 났다고 무조건 싼 게 아닙니다. 엔진이 고장난 차를 싸게 샀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는 가격이 아니라 엔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반대로요, 너무 일찍 나와서 후회하는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요? 진짜 많죠. 제가 인간 지표인데 대표적인 예시를 드려볼게요. 넷플릭스인데 몇 년 전에 OTT 경쟁이 막 심해진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았죠. 디즈니 플러스 나오고 TV 나오면서 이제 끝났다라고 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말을 안 할게요. 속상해서. 근데 그 후로 넷플릭스 주가가 한참 또 올랐죠. 경쟁이 심해진다는 이유로 1등주를 팔았는데 결국 그 경쟁에서도 1등이 이긴다는 거죠. 여기서 얻을 교훈이 뭐냐면 업계 1등 주식은 함부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1등은 1등인 이유가 있거든요. 브랜드 파워, 유저 베이스, 데이터, 유통망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지가 않아요. 사실 코인도 비슷해요. 비트코인과 같은 1등 자산은 사이클에서 빠질 때 빠져도 기준점 자체는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1등 자산은 매도 결정을 가장 마지막에 내리는 거, 이거 정말 꿀팁입니다. 경험담이에요. 이거 진짜 끝났다 싶을 때만 그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매도는 진짜로 수익률을 확정 짓는 게 아닙니다. 자본을 더 좋은 곳에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언제 사요? 수익 난 거 팔고 손실 난 거 정리하고 이제 돈이 손에 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언제 다시 넣을까요? 이게 진짜 매도만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좀 매도하고 나면 손에 현금이 들어오자마자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게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금이 손에 있으면 뭐라도 빨리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요. 시장은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지금 안 사면 늦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저기 막 들어갑니다. 매수 기준 없이 그냥 사버리게 되죠. 그러다 결국 마이너스를 겪게 되는 거고요. 이거 진짜 공감되네요. 제가 최근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구나. 세상 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대다수 투자자가 현금 보유를 못 해요. 저도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현금 보유하는 게. 막 뭐라도 사고 싶고 막 그래요. 현금을 잘 들고 있는 거야말로 진짜 투자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사실. 이거를 잘 지키시려면 저는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자기만의 재진입 룰을 만드는 건데요. 매도하기 전에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내가 이 종목을 3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다시 사는 건 25만 원 밑으로 빠질 때만 사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가격을 정해두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격까지 안 빠졌다? 그럼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계획한 가격까지 안 빠졌으면 다시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시장 분위기가 휩쓸려서 충동 매수하는 거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도한 돈을 주식 계좌나 코인 계좌에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하네요? 귀찮더라도 무조건 은행으로 출금하세요. 최소한 원금만큼은 은행 통장으로 빼두세요. 왜냐하면 주식이나 코인 계좌에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 하루에 막 수십 프로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 여러분들 못 참을 겁니다. 눈앞에 치킨이랑 맥주가 있는데 다이어트 하느라 나 안 먹을 거야 할 수 있는 분들 몇이나 될까요? 참고로 저는 뼈까지 씹어 먹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손이 가요. 무조건 갑니다. 사람 본능이에요. 근데 은행에 빼두면 다시 가져오는데 최소 하루는 걸리거든요. 그 한 박자 심이 충동 매수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그 하루 동안 주가가 하락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10년 이상 투자를 해오면서 여유를 갖고 투자했을 때가 저는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실제 수익률에 진짜 큰 차이를 만들 거예요.
현금을 제대로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현금을 다시 시장에 넣으면 진짜 좋은 자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평소에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평소에 사고 싶은 기업 리스트를 먼저 한번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그 기업들의 3가지 룰을 적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매크로입니다. 지금 시장 환경이 내가 선택한 기업한테 우호적인가? 이거를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 실적입니다. 내가 선택한 이 회사 매출이 성장 중인가? 재무제표는 튼튼한가? 그리고 세 번째, 매수 가격이죠. 내가 미리 정해둔 가격까지 내려왔는지. 이 3가지를 기준으로 두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크로도 좋고 실적도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살짝 빠져서 내가 정해둔 매수 가격까지 왔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좋은 자리거든요. 반면에 정반대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매수를 안 하는 겁니다. 매크로랑 실적이 다 좋은데 빠진 거면 혹은 그 매크로 관점이 일시적인 거라면 그건 진짜 할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매크로랑 실적이 망가져서 빠진 거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고장난 차인 거나 다름없어요. 가격만 떨어졌다고 들어가는 순간 계속해서 더 빠지는 그 자산을 여러분들이 떠안는 겁니다. 아, 진짜 중요한 부분이네요. 가격이 같아도 매수할지 말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매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만의 매수 기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가지 룰을 내 종이에 적어두고 그 기준점에 맞을 때만 들어가는 거. 이게 충동 매수를 막아주고 진짜 좋은 자리에서만 들어가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매수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끝인가요? 한 개 더 있죠. 하나만 더 점검해 볼게요. 매수하고 나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펼쳐보세요. 다른 종목들이랑 같이 보시는 건데 이때 진짜 자주 보이는 실수가 있어요. 똑같은 섹터에 똑같은 종목들이 몰려있는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엔비디아를 제가 엄청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도 엄청 많이 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둘 다 반도체 섹터죠. 하드웨어 쪽이에요. 다른 회사 같지만 같은 섹터죠. 이건 분산 투자가 절대 아닙니다. 종목 2개라고 분산 같지만 실제로는 반도체 한 곳에 몰빵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면 둘 다 같이 빠집니다. 그러면 시장 변동성이 클 때 포트폴리오가 통째로 흔들리겠죠. 무조건 포트폴리오는 섹터별로 나눠서 담으셔야 됩니다. 반도체를 들고 있다면 금융, 그리고 헬스케어, 소비재, 에너지 같은 이런 다른 섹터에서 한두 개씩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추를 맞춰주는 건데요. 이러면 한 섹터가 빠질 때 다른 섹터가 받쳐줘서 전체 포트폴리오는 흔들림이 작아져요. 코인도 똑같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만 들고 있으면 비싼 자산 2개입니다. 시장이 빠지면 다 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매수하고 끝이 아니라 매수 직후에 포트폴리오 전체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정확해요. 매수 결정은 그 종목 자체가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그 종목이 차지하는 위치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 한 번만 더 점검해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안전성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때 코슈님이 영상에서 잘 알려주셨는데 막상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하면은 어떤 섹터를 구성해야 하고 어떤 기업이 좋은지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고할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주에 저희 하우스에서 공식 콘텐츠 시작을 했죠. 제가 하우스 분들이랑 똑같은 관점에서 실제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투명하게 기록해 나가는 콘텐츠죠. 그 콘텐츠를 한번 보시면 오늘 얘기한 내용들을 제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 가는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는지 참고하시기에 좋을 거예요. 근데 무작정 포트폴리오만 보고 매수 매도해야겠다라는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참고용이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셔야겠죠? 사실 코슈 경주 채널 투자 관점도 그렇고 항상 방송에서 장기 투자 구조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복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복리가 중요하죠? 복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시간이 갈수록 자산 증식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한번 단순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매년 1,000만 원씩 꾸준히 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S&P 500 장기 평균 수익률이 12% 정도 나오니까 연수익률은 한 12%로 잡아보겠습니다. 1억을 모으는데 6년이 걸려요. 근데 1억에서 2억을 가는 데는 4년밖에 안 걸립니다. 1억 모으는데 6년이나 걸렸는데 1억에서 2억까지는 2년이 단축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2억에서 3억 갈 땐 3년, 3억에서 4억 갈 땐 2년, 4억에서 5억 갈 땐 1년이라는 거예요. 점점 자산을 모으는 시간이 줄어들죠. 진짜 빨라지네요. 진짜 빨라진다니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6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넘으면 무조건 5억이다. 이게 아니에요. 연 12% 수익률을 장기간 유지한다면 16년에서 18년 전으로 5억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정확한 숫자보다는 구조예요. 초반에 진짜 지루합니다.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수익 나면 우습기도 하고 허탈하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언제 부자가 되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돈이 돈을 벌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표현 진짜 좋았어요. 돈이 돈을 벌어온다. 그쵸. 복리는 초반에 지루한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돈이 돈을 벌어오거든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소액이라도 꾸준히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돈을 벌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24시간 동안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중에 그 한 가지가 투자고요. 근데 솔직히요, 매년 1천만 원씩 넣을 돈이 어디서 나와요? 저 같은 직장인은 카드값 빠지고 나면 빡빡하거든요. 이게 진짜 모두의 고민이죠. 근데 사실 답은 종목이나 타이밍이 아니에요. 소비에 있는데요. 장기 투자의 출발점은 좋은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을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일단 먼저 내 소비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내가 매달 어디에 얼마 쓰는지, 고정비가 얼마인지, 안 써도 됐는데 쓰고 있는 돈은 얼마인지,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인식 전환 하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소비 중에 진짜 많은 게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소비거든요. 명품에, 새 차에, SNS에 올릴 카페. 근데 진짜 나를 위한 소비가 뭐냐? 전 투자라고 생각해요. 내 미래의 자산을 모으는 거, 미래의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 그게 진짜 나를 위한 소비입니다. 저는 사실 소득의 70에서 80% 이상을 투자에 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갑에 돈이 그렇게 없어요. 뭐 사달라고 하면 못 사줍니다. 그래서 못 사주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득이 오를 때마다 소비를 같이 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 연봉 오르면 그만큼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산이 안 늘어요. 소득이 오른 차액의 적어도 절반만큼은 투자 쪽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저처럼 힘들고 불쌍하게 살더라도 소득의 한 70%, 80%를 투자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소비 디톡스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정해놓고 소비를 일부러 확 줄여보는 거예요. 매일 가던 카페도 끊어보고요. 새 옷 안 사보고, 배달도 안 시켜보고, 빵 좋아하는 분들 많죠. 빵도 안 먹는 겁니다. 치킨도 끊고 다 끊는 거예요. 이게 돈을 아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무의식적으로 쓰던 돈이 얼마인지를 깨닫는 게 목적이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나 이 돈 다 어디다 썼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이게 보이는 순간 매달 진짜로 투자 가능한 최대 금액이 잡혀요. 그러면 그 구조로 자동이체 거시면 되고요. 오늘 진짜 깊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것저것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의 핵심은요, 일단 수익률만 보고 매도하지 말자. 진짜 중요합니다. 수익 중이든 손실 중이든 던질 질문은 단 하나예요. 지금 다시 사라고 하면 살 것인가? 그리고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싼 거 아니라는 거. 엔진이 살아있는 자산이 일시적으로 할인된 건지 아니면 엔진이 망가진 건지 이거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코인은 매크로, 유동성이 우호적인지를 보고요. 기간 자금이 진짜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비중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셔야 되는 거. 매수할 때는 매크로, 기업 실적, 매수 가격, 이 세 가지 룰을 평소에 사고 싶었던 기업에 적용해서 셋 다 맞아야 꼭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는 섹터 분산까지 한 번 더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은 매번 완벽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비를 통제해서 투자 재원을 만들고요. 좋은 자산을 꾸준히 모으고 투자할 이유가 살아있는 한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죠. 매도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거. 오랜만에 대표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재밌대요. 정말 깊이 있게 많이 알려주셨는데 다음 주에도 또 귀찮게 해도 돼요? 저희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볼 거거든요. 아, 너무 꼴 보기 싫어 하더라도 이제 금요일마다 만나야 되니까 마음 단단히 하시고 자주 봅시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 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금요일날 오후 팟캐스트 9시에 올라가는 영상이죠. 오늘 새롭게 이렇게 콘텐츠를 구성을 해봤는데 매주 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댓글창에다 많이 남겨주셔야 되는데, 특히 지금 들고 계신 종목이나 아니면 코인 중에 5분 룰로 다시 점검해보니까 어떠셨는지, 그런 내용들, 혹은 내가 지금 손실 중인 코인이나 아니면 주식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지금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댓글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얘기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이런 내용들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다음 회차에서 좀 알차게 구성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벌써 퇴근한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뵐게요. 안녕.